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퇴근하는데 문득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어집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96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보다 5년 먼저 떠나셨고요. 두 분은 사이가 정말 좋으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오래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예전에 네 할머니가 얼마나 예뻤는 줄 아냐? 멀리서도 빛이 났어. 그때 동네에서 네 할머니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아유, 할아버지 또 시작이다. 예전에 할머니가 엄청 예뻤다는 건 할아버지한테 100번도 더 들어서 잘 알고 있거든? 근데 난 왜 할머니를 안 닮은 거야? 그러게 말이야. 넌 하필 이 할애비를 꼭 닮을 게 뭐라니? 네 할머니만 닮았으면 미스코리아 나가서도 됐을 텐데. 옛날 일을 떠올리실 때마다 할아버지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그만 좀 해. 듣고 있으려니까 남사스러워서 못 듣고 있겠네. 남사스럽긴 뭐가 남사스러워. 당신이 지금 태어났으면 TV에 몇 번이나 나올 만한 얼굴이라니까. 거기다 성격은 얼마나 좋은지. 진짜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당신 같은 복덩이랑 한평생을 살았으니. 할아버지는 항상 진심 어린 목소리로 할머니를 치켜세우곤 하셨어요. 그렇듯 할아버지는 평생토록 할머니 한 분만을 사랑하시던 사랑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위아래 동네에 살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꽤 오랫동안 지켜보며 나중에 꼭 할머니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한결같은 할아버지의 마음에 할머니의 마음도 움직였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모든 게 완벽할 정도였는데요.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난히도 술을 잘 못 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한두 잔만 마셔도 곧장 쓰러져서 주무시곤 했답니다. 그런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는 항상 걱정이셨다는데요. 혹여나 친구들이라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문제가 생기곤 했다고 했으니까요. 언젠가 한 번은 네 할아버지가 잔뜩 술에 취해서 경찰서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네 아빠랑 부랴부랴 경찰서로 뛰어갔더니 경찰서에 널브러져서 잠을 자고 있더란 말이야. 네 아빠랑 둘이서 질질 끌고 집에 왔다니까. 근데 집에 왔는데 이상하게 네 할아버지 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무슨 냄새인가 싶어서 네 할아버지 몸을 다 뒤졌더니만 주머니에서 은행이 잔뜩 나오더란 말이야.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거 뭐야? 라고 물었더니 네 할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니? 그때 생각이 나시는지 할머니가 마치 소녀처럼 깔깔깔 소리내서 웃으셨어요.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할아버지가 어디서 은행을 잔뜩 주워온 모양인데 할아버지가 입고 있던 주머니란 주머니에 은행이 가득하더랍니다. 그랬으니 지독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할 수밖에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어이가 없었던 할머니가 술에 잔뜩 취해 주무시던 할아버지를 흔들어대며 물었대요. 여보, 대체 이 은행들을 주머니에 왜 넣은 거야? 우리 순영이 줘야 해. 우리 순영이 기침을 많이 해서. 은행 먹어야 하는구만. 아무도 손대지 마. 술에 잔뜩 취하신 채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셨답니다. 결국 할머니가 그 은행을 버리지 못한 채 잘 손질해서 드셨고 말이죠.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듯 할머니만을 생각하며 살아오셨어요. 혹여나 할머니가 기침이라도 하는 날이면 안절부절 못한 채 당장 한약을 지으러 가실 정도로 말이죠. 두 분은 그렇듯 평생 동안을 서로를 아끼면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에게 치매라는 병이 찾아오면서 두 분이 큰 위기를 맞았고 할아버지는 몇 날 며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우리랑 같이 올라가세요. 아버님 혼자 못 돌보세요. 아니다. 평생도록 함께한 네 사람이다. 병수발을 해도 내가 할 거다. 그러니 걱정 말거라. 아버님 마음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그러다 큰 병이라도 나실까봐 그렇죠. 올라오셔서 아버님이랑 우리랑 같이 하면 훨씬 낫잖아요. 글쎄 괜찮대도 정 힘들면 그땐 니들한테 말아마. 할아버지가 단숨에 거절을 하셨어요. 결국 부모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곳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챙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치매라는 병이 참 힘든 병이잖아요. 할머니를 돌보느라 할아버지도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를 부축하던 할아버지까지 넘어지시면서 할아버지마저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함께 우리 집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요. 함께 살게 된 할아버지가 워낙 많이 불편해하셨기에 우리는 급히 단독주택으로 이사까지 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1층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2층에는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치매를 앓고 있던 할머니 때문에 참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순영아, 밥 먹어야지. 그렇지, 우리 순영이가 아주 잘 먹네. 할아버지는 할머니 옆에 딱 붙어서는 모든 것을 다 챙기셨습니다. 혹여라도 엄마 아빠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괜찮다, 내가 하마. 내가 정 힘들면 니들한테 말하마. 아버님, 빨래 정도는 제가 해도 되잖아요. 아니다, 우리 순영이는 평생토록 내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내 수발 다 들어줬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냐? 괜찮다, 내가 다 할 거야. 아버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동안 살면서 아버님같이 아내를 아끼신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니야. 꽃같이 예쁘던 우리 순영이가 나랑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일이 된 것 같아 항상 마음이 아프구나.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할머니에게 잘해주셨던 사랑꾼 할아버지였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항상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히곤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서툰 솜씨로 음식도 자주 만들곤 하셨는데요. 순영아, 당신 좋아하는 파전이야. 이리 앉아봐. 할아버지께서 파전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는 할머니 입에 한 조각씩 넣어주셨어요. 어때? 맛있지? 내가 불 조절을 잘못해서 조금 타긴 했는데 그래도 먹을만 할 거야. 파전은 우리 순영이가 만든 파전이 제일 맛있는데.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파전 먹어. 자, 해봐. 이번엔 할머니가 할아버지 입에 파전을 한 입 가득 넣어드렸어요. 비록 할머니의 기억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와의 따뜻했던 추억들만큼은 할머니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얼굴에 항상 웃음이 가득했거든요. 가끔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향해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영철아, 영철아 라며 할아버지의 이름을 외치기도 했으니까요. 특히나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최고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시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 다리 위에 머리를 기댄 채 꾸벅꾸벅 졸면서 할아버지께서 읽어주던 동화책을 듣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제게 동화책을 많이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제가 그림이 예쁜 동화책을 수시로 사다 드렸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가 되어가는 할머니를 위해 할아버지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동화책을 읽어주셨어요. 옛날에 할아버지의 첫 단어는 항상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할아버지가 읽어주던 동화책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할머니가 동화책 내용을 듣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 시간만큼은 할머니의 얼굴이 그토록 평화로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비록 치매라는 힘든 일상 속에서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렇듯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할머니는 마치 주무시듯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순영아, 나만 두고 가면 난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가지 마라, 가지 마. 할아버지가 마치 아이 마냥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셨어요.
평생을 함께한 할머니의 부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는데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결국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셔야 했고 부모님께서 할머니의 유품 정리를 하기 위해 할아버지 집으로 내려갔는데요. 유품을 정리하던 부모님께서 상자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뭔데 그래? 아니, 상자를 테이프로 꽁꽁 붙여놨는데 절대 열어보지 말 것이라고 써있잖니? 아마도 할아버지께서 쓰신 모양이다. 그래? 뭔데 그러지? 궁금하다. 한번 살짝 열어볼까? 너 열어보기만 해봐. 거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그걸 왜 열어봐? 얼른 장롱에 다시 넣어둬. 엄마가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기에 제가 얼른 장롱에 다시 넣어두고는 장롱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할아버지는 조금씩 기운을 차려가셨는데요. 간혹가다 소파에 멍이 앉아서 동화책을 바라보기를 반복하셨어요. 그런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가족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요. 아버님, 이번 주 주말에 우리 바다 보러 갈까요? 거기 맛있는 횟집이 있대요. 아버님 회 좋아하시잖아요. 회 좋지. 우리 순영이도 회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럼 어머님 사진 가지고 가서 같이 먹고 오면 되죠. 그럴까? 그래, 그럼 그러자꾸나. 다행히 엄마와 할아버지가 꽤 잘 맞는 편이었기에 엄마는 기가 막히게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는데요. 아버님, 이번 주 주말에는 어머님 계신 곳에 다녀올까요? 생각해보니 다녀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네요. 우리 어머님 혼자 심심하실 텐데 우리 다 같이 다녀와요. 니들 바쁠 텐데 괜찮겠니? 주말인데 바쁘긴요. 다들 하루 종일 TV만 보고 낮잠만 잘 텐데 어머님께 다녀오는 게 훨씬 낫죠. 그래? 알았다. 그럼 나는 우리 순영이가 좋아하는 것들 좀 준비 좀 해야겠구나. 예, 아버님.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던 거 많이 많이 준비해서 가요. 그리고 어머님께 가기 전에 아버님 옷도 좀 사야겠어요. 내 옷을 왜? 나 옷 많은데 옷을 또 뭐하러 사? 어머님 뵈러 가시는데 멋지게 하고 가셔야 어머님도 좋아하시죠. 엄마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멋진 옷을 사드렸어요. 그날 밤 아빠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어떻게 아들인 나보다 당신이 아버지 마음을 더 잘하는 것 같네. 당신한테 항상 할 말이 없네. 정말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가 총일 아버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래저래 신경을 더 쓰는 것뿐이지 뭐. 그리고 너무 그러지 마. 아버님이랑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그런 소리를 해? 나도 이제 자식이나 배 한 가지 아니겠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내가 앞으로 살면서 당신한테 다 갚으면서 살게. 아이고, 갚으면서 살 생각하지 말고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한 거 반만하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 아버님 말이야,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평생 동안을 어머님한테 그렇게 잘하셨잖아. 그렇긴 하지. 난 살면서 두 분이 싸우는 모습도 거의 못 본 것 같긴 해. 엄마 아빠가 한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엄마 아빠 두 분도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랍니다. 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닮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병원도 몇 번 다니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셨는데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도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모셔져 있는 낙골당을 잊지 않고 찾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그토록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96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할아버지께서 엄마를 불러앉히셨어요.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꿈에 우리 순영이가 자주 보이는 거 보니 아무래도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아직도 정정하신데 가긴 어딜 가신다고 그러세요? 조금 있으면 100세 되시는데 친척들 다 모시고 크게 잔치도 해야죠. 말만이라도 고맙구나, 이미야. 그동안 네가 참 고생이 많았다. 너도 알다시피
나한테 재산이 얼마 있진 않지만 네가 알아서 하려무나. 생각 같아서는 너한테 다 두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네 시누이가 서운해할 테니 조금만 떼어주던지 해. 그런 거야. 네가 워낙 알아서 잘하니까 너만 믿는다. 그런 말씀은 한참 나중에 하셔도 돼요. 아니야. 아무래도 요즘 이상해서 그래. 이 나이쯤 되니 뭔가 조금은 알 것 같구나. 그리고 말이다. 너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골집 장롱에 보면 꽁꽁 싸맨 상자가 하나 있을 거야. 만약 내가 네 시애미 따라가게 되면 그것도 같이 넣고 화장해 주렴. 상자요? 아, 예전에 한번 봤던 테이프로 칭칭 쌓여져 있던 그 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맞다. 설마 니들 그 상자 열어본 건 아니겠지? 아니요. 절대 안 열어봤어요. 아버님께서 절대 열어보지 말 것이라고 써놓으셨던데 저희가 감히 어떻게 열어보겠어요? 그래, 그것만 꼭 같이 정리해 주렴.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하고. 오늘따라 우리 아버님이 왜 이러실까요? 알았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안심시켜드렸어요. 그 순간 제가 할아버지께 물었는데요. 할아버지, 근데 그게 뭐야? 뭔데 절대 열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나 엄청 궁금했는데 꾹 참았잖아? 세상에서 젤로 소중한 거지. 젤로 소중한 거? 그니까 뭔데? 나한테만 살짝 말해줘봐. 내가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됐거든. 넌 신경 끄고 아무 관심도 갖지 마. 이 하래비가 네 엄마는 믿는데 넌 영 믿음이 안 가. 네가 몰래 볼까봐 제일 걱정이야. 치, 할아버지 진짜 서운하네. 할아버지랑 나랑 젤로 친한데 나한테까지 비밀이야? 비밀인데 친하고 안 친하고가 어딨어. 비밀은 그냥 비밀인 거지. 할아버지께서는 상자 안의 내용에 대해 절대 비밀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정말 거짓말같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눈물만 흘리고 있던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나 아버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나 보네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나 봅니다. 언니, 아빠가 언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저것 소소하게 말씀하셨어요. 고모랑 재산 분배 문제없이 잘하라는 말까지요. 재산 분배요? 됐어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언니 오빠가 쭉 모셨는데 당연히 언니 오빠가 상속받는 게 맞는 거죠. 전 괜찮아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전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고모가 정색까지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렇게 제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상자를 가지러 할아버지 집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기 전 엄마가 제게 다시 당부까지 했어요. 너 그 상자 절대 열어보면 안 돼.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신신당부했단 말이야. 특히나 너를 조심하라고 하셨어. 나? 내가 뭘 어쩌다고 그래. 어쩌긴 뭘 어째. 우리 집에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어렸을 때부터 네가 좀 엉뚱했어. 오죽했으면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널 조심하라는 말까지 하셨겠니?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좀 이상해. 날 조심하라고 신신당부까지 해놓고는 왜 굳이 나한테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너랑 할아버지랑 통하는 게 참 많았잖아. 그리고 잠시 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장롱 안에 꽁꽁 싸맨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찌나 꽁꽁 싸맸던지 안에 뭐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할아버지께서 절대 열어보지 말 것 이라는 말까지 써놓으셨기에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동안 상자를 바라만 보다가는 할아버지가 왜 나보고 이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상자에 붙어있던 테이프를 하나씩 떼기 시작했고 곧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상자 속 맨 위에 놓여있던 종이에 제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란 채 제가 그만 상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종이에 제 이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말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거든요. 은하 이 녀석아, 너 이 하래비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너 봤지? 그럼 그렇지. 네가 궁금해서 이걸 어떻게 참겠냐? 상자 안에 있는 네 할머니 거 금붙이는 네 거 해라. 그거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도 가끔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은하야, 네가 우리 첫 손주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항상 이 하래비 말동무 해준 것도 고마웠다. 사랑한다, 우리 손녀. 아이, 뭐야. 역시 우리 할아버지답네. 그 편지를 보며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다 울다를 반복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제가 상자 안을 자세히 확인해 봤는데요. 그 안에는 아주 오래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주고받은 연애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분의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편지만 보더라도 두 분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그 상자를 소중히 들고 제가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섰는데요. 뭐야, 너 결국 그 상자 열어봤어? 널 어쩌면 좋으니? 엄마, 그게 아니라 이것 좀 봐. 할아버지가 나한테 편지까지 써놨어. 제가 엄마에게 할아버지의 편지를 건네드렸고 편지를 읽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래서 아버님께서 꼭 널 보내라고 했던 거구나. 맞아. 할아버지는 내가 그 상자를 열어볼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거야. 만약 안 열어봤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결국엔 열어보길 잘한 거지. 안 그래? 그렇구나. 역시 할아버지 단짝이 맞긴 맞네. 우리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상자를 보며 다시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할아버지께서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혹여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서 보곤 한답니다. 그 편지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온답니다. 마치 아직도 할아버지께서 제 옆에 앉아서 은하야, 이 하래비가 양갱 줄까? 라며 활짝 웃을 것만 같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